자, 보게 되시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267페이지 제6절 세율이죠. 여기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요. 세율은 이제 과표 결정됐으니까 곱하기 세율에서 산 주색인데, 취득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차등 비례 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차등 비례 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용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비례 세율이 무슨 말이냐? 비례 세율이, 자, 예를 들어서 이쪽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이쪽 함수가 있고요. 그럴 때 이쪽 함수는 과세표준의 크기입니다. 과표 크기요. 과세표준 금액의 크기고, 이쪽 함수가 세율이에요. 이쪽 함수가 세율이고요. 그랬을 때 취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매매로 만약에 일반적인 토지나 상가 같은 건물을 취득했다. 그러면 1억짜리를 취득하든 2억짜리를 취득하든 뭐 10억짜리를 취득하든 취득세 세율은 4%입니다. 4%.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1억짜리를 취득해도 4%고 뭐 5억짜리를 취득해도 4%고 10억짜리를 취득해도 4%예요. 그래서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합니다.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과세표준과 세율의 함수 관계가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가지고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득세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게 누진세율인데요. 대개 누진세율은 어떤 게 누진세율이 정되냐면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그래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소득세 같은 이렇게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주로 이렇게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1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세금 똑같이 재산세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1억 버는 사람이랑 연봉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똑같이 소득세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등한다는 것은 뭔 얘기냐?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이라든가요. 자, 유상승계 취득이냐, 무상승계 취득이냐, 상속받았냐, 증여받았냐, 원시익 취득이냐 등 취득 원인과 과세 대상이요. 뭐 농지를 취득했느냐, 농지 아닌 토지를 취득했느냐, 또 납세무자,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했느냐, 일반인이 취득했느냐,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토지인데 일반적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4%인데요. 똑같은 토지인데 만약에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은 미리 말씀드리면 3%입니다. 그러면 1억짜리 농지를 취득할 때도 3%고 5억짜리 농지를 취득할 때도 3%고 10억짜리 농지를 취득해도 3%예요. 그러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서 비례세율입니다. 근데 차등한다는 것은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정되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 있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은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물론 나중에 배우는데 재산세나 또 양도소득세 같은 애들은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지만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취득세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세율이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표준세율,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용어 설명드리면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자,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다만 지자체장이 이 통상적으로 법에 정해진 이 표준세율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을 우리가 이제 표준세율을 그렸는데, 자, 표준세율은 여러분요, 표준세율은 얘는 취득 원인 등에 따라, 금방 얘기했듯이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취득 원인과 과세대상과 납세무자 등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방 살짝 살펴볼 거예요.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하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취득세 표준세율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스토리텔링으로. 그런데 지난 26회 시험에서, 자, 책형에 따라서는, 자, 처음으로 65번 문제, 이제 취득세 첫 문제가 이제 박스형 문제로서 취득세 경우에 따라서 이 취득세 표준세율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해놓고 4가지 해놓고 세율, 각각의 세율 이렇게 이제 옳게 된 거 골라라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자, 저한테 배운 분들은 뭐 가볍게 외운 대로 그냥 가볍게 상산팔, 무동이 8일, U12식, 18, 03식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안 해온 사람들은, 이게 이제 안 해온 사람, 이거 한숨, 한숨을 지르고 그래. 자, 그래서,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니까 수십 번씩 강조하고, 그래서 요거 안 해온 사람들은 이제 헷갈리는 거였고, 저한테 배운 분들은 가볍게 풀 수 있어서, 수많은 합격생분들이 여기저기요, 수많은 합격생분들이 그냥 가볍게 그냥 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제가 기본적인 암기는 세법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암기를 제가 도와드리는데 어떤 수강생분은 아유 복잡해 머리가 막 아파 잘 안 외워져요 막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꾸 반복해서 들었더니 자기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이해 위주로 공부했는데 그냥 자꾸 들었더니 그냥 외워져가지고 그냥 저절로 내 것이 됐어. 그냥 문제 풀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아이고 하여튼 그러니까 알아서 잘하시 어느 쪽이 줄 설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저한테 배운 분들은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떤 간에 저 반드시 또 외우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물론 할 일이고요. 표준세율. 근데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표준세율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표준세율의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요. 이것을 더하고 빼고 범위 내에서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하고 빼고. 그러니까 자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고 또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시험에도 뭐 나왔어요. 그냥 장식용으로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세율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매로 어떤 일반적인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표준세율이 4%인데 지자체장이 법령에 있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이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취득세는 그러면 최대 자 4%에 50% 플러스 50% 하면 2%니까 이제 6%고 자 최저 2% 자 마이너스 50% 하면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똑같이 1억짜리 어떤 토지를 취득했는데 서울특별시에서는 뭐 6%고, 서울특별시는 낮춰줘야지 돈이 많으니까 2%고, 뭐 인천광역시는 4%고, 뭐 경기도는 2%고, 뭐 제주특별자치도는 뭐 4%고 이렇게 각 시도마다 그럼 다 다르게 적용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세 정책 목적상 취득세는 실제적으로는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법령에는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은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만 그런 게 아니라 주요 우리 부동산 세금들,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등 주요 우리 뭐 지역자원시설세 또 지방교육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지방세들 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표준세율, 그 다음에 중과세율,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취득세는 이제 이 중과세율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례세율이요. 특례세율.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이 중과세율과 특례세율 부분이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제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그래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취득세 용어를 익히시면 돼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다만 차등에서 비례세율이 정되고 또 취득세는 세율이 크게 세 개 덩어리인데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고 오늘 표준세율도 자세한 것은 이제 차차 우리가 배워나갈 거고요. 오늘은 맛배기로 누가 또 여러분들 세법 공부한다고 내가 이번에 주택 하나 사는데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볼 때 모르겠는데 이러면 또 아이고 너 공부한다면서 저 학원 다니고 공부한다면서 이러면서 할 때 아무 대답도 못하면 안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가 표준세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봅니다. 267페이지 제6절 세율입니다. 본문 보니까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성격과 종류 및 취득 방법에 따라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나눠지며 세율 구조는 밑줄입니다.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 얘기 나오면 틀려요. 뭐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한다거나 이렇게 틀려요. 표준세율 먼저 봅니다. 개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형광펜은 줄 긋지 마세요. 나중에 당연히 상식처럼 알게 되는 거예요. 연필 같은 것으로 그냥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자 여기 두 번째 줄 중간 여기 또 밑줄입니다. 여기는 제대로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밑줄이요. 높은이 포인트입니다. 바꾼다 그러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그렇게 맨날 얘기했는데 25회 시험 때는 지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일한 대상 물건이 표준세율도 적용되고 중과세율도 적용된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세율 중에 일반 원칙입니다. 자, 높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부동산 취득의 세율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의 다음에 해당하는 표준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동그라미 1번부터요. 269페이지 맨 꼭대기 동그라미 6번까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표준 세율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이제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한 가지만 오늘은 알고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입니다. 유상승계 취득하면 애초에 거기에 여러분이 써놓으세요. 유상승계 취득 거기 돼 있잖아요. 유상승계 자, 승계 취득돼 있잖아요. 유상승계 취득돼 있으면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 해서 애초에 써놓으세요. 매매가 대표적이죠? 거래대금 주고 취득하는 매매가. 그 다음에 교환도 자 서로 맞바꾸는 건데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대가로 주고 상대방 부동산 받으니까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유상승계 취득으로서 배웠었습니다. 매매, 교환, 그 다음에 공매, 경매 다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유상취득이에요, 이게. 자,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애초에 써놓으세요. 시험에서는 유상거래로 유상승계 취득으로 뭘 취득했다고 또 시험에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나와요. 교환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25회 시험. 또 24회 시험. 유상거래로 농지 이외의 토지를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은 몇 프로다. 이렇게 이제 또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공매로 뭘 취득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다 이런 게 뭐라고요? 유상거래입니다. 유상승계 취득. 자, 그러면 매매, 교환 등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농지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1,000분의 30이요. 우리 취득세 세율은 되게 1000분율 단위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00분의 30이니까 100분율로 바꾸면 몇 프로? 3%. 1,000분의 30, 3% 적용되고요. 농지나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면 몇 프로요? 4%. 1,000분의 44% 세율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상가라든가 건축물 같은 거, 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토지를 매매나 교환, 공매, 경매를 취득하면 몇 프로? 4%고 농지를 매매나 교환을 취득하면 몇 프로고? 3%고 그래서 25회 시험 때 농지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봤습니다. 몇 프로? 자, 3%입니다. 농지를 교환에 의해서 취득하면 몇 프로라고요? 3%. 유상거래잖아요. 교환이. 그러니까 농지니까 3%예요. 그 다음에 24회 시험. 농지 이외의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다. OX예요. 농지 이외의 토지를 문제를 잘못 냈구나. 자, 농지 이외의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30이다. X입니다. 농지 이외의 토지니까 1,000분의 30이 아니라 뭐라고요? 40. 1,000분의 44%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박스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몇 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봅니다. 자, 유상거래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여기 보세요. 유상거래로 그러니까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거래로 다른 거 아니고 주택을 유상거래로 자, 주택을 취득했을 때 주택 취득 시 자, 취득세 세율입니다. 주택은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요, 예전에는 주로 한시적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일정 기간만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 거래했을 때 세율을 깎아주고 그랬어요. 취득세 세율을. 지금 근데 아예 애초에 이제 지방세법에서 애초에 그냥 2014년 12월 달에 애초에 그냥 이제 취득세 영부인화 세율요. 자, 취득세 세율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주택을 유상거래했을 때는 이렇게 깎아주는 것을 아예 지방세법에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영부인화 세율이요. 가격에 따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취득 가격이요.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이 아니에요. 취득한 가격이 실제 취득한 가격이에요. 실제 취득한 가격이 6억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6억까지는요. 그래서 5억짜리 주택을 취득했다, 6억짜리 주택을 취득했다, 6억까지는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10이니까 몇 프로? 1%. 취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의 9억까지요.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1,000분의 20, 2%. 또 취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요. 3%, 1,000분의 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격에 따라 정확히 알아둡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도 또 지문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자, 유상거래로 주택을 6억 원 이하 주택을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000분의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O, X요. X입니다. 6억 원 이하인데 1,000분의 20 아니고 몇 프로다? 1%입니다. 1,000분의 10.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히 알아둡니다. 또 시험에서는 뭐 주택을 교환에 의해서 취득했을 때 또 뭐 이렇게 매매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공매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이랬을 때 유상거래고, 자, 이럴 땐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야, 내가 집 하나 샀는데 취득세가 세율이 어떻게 돼? 그러면 3%인가 4%인가 이럴 게 아니라 주택일 때는 반드시 유상거래 취득했을 때는 자, 주택을 상속받냐 증여받았냐 사는 거냐? 사는 거야. 그러면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봐야죠. 취득 가격이 얼마인데 자, 가격에 따라 달라지거든. 이러면서 아는 척 해야죠. 그래서 취득 가격이 자, 얼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4억짜리야. 아, 그러면 1%야. 여기다가 이제 부가세가 이제 붙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이제 함께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인 상가라든가 뭐 농지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것은 취득하면 부가세까지 해서 흔히 4.6%가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부가세까지 포함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일단 알아두면 됩니다. 뭐 1몇 프로 되는 거니까 부가세 해봤자 뭐 그래봤자 얼마 안 되니까 그것도 또 뭐 나중에 이제 실무세법 특강할 때는 실무자를 위한 강의를 할 때는 애초에 그냥 부가세까지 포함한 취득세 세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실무자를 위한 것들을 할 때는 그때는 또 전용 면적에 따라 또 세율이 좀 더 달라져요. 부가세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가 이제 부가세로 부과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취득세는 이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흔히 우리 국민주택 규모 있잖아요. 그 32평 뭐 그 넘는 주택인지 아닌지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넘느냐 안 느냐에 따라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농어촌 특별세가 이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세율이 좀 낮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시험에서는 그런 것까지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요거만 아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요거. 자, 이렇게 해서 정확히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뭐 이런 거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취득세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무슨 말인지 용어를 익히시고 취득세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 취득세 표준세율 다 다른 거 몰라더라도 취득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데 다른 거 몰라도 유상거래로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거래로 농지를 취득하면 몇 프로? 3%. 농지, 주택, 이해부동산을 매매나 교환 취득하면 몇 프로? 일반적으로 4%. 자,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는 영구인하세율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취득 가격 6억 원 이하면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는 2%, 9억 초과하면 3%. 요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2번에 보니까 중과세율이요. 취득세를 무겁게 중과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미력성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 이런 것들을 쭉 배우게 됩니다. 또 말이 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율에 내배합한 세율 어쩌고 나오는데 왜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를 나중에 다 배워요. 지금은 굳이 혼자서 막 독학하면서 알라고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 배워요. 세율의 특례 세율도 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죠. 한번 알려드리기 시작하면 계속 반복해서 시험 장할 때까지 다 알려드려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269페이지에 잠깐만 269페이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과세율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미력적으로의 인구 경제력 집중 규제와 지방으로의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정 취득 재산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하는데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데서 이제 중과세라는데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인지 창부적으로 한번 거기 나와 있죠. 별장,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 선박, 고급택 다 5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를 한번 보세요. 사치성산이라고 해서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요하고 자세히 이제 기본서 나오면 자세한 설명이 돼 있고 자세히 제가 배울 거예요. 알려드릴 건데 1월 달부터 슬슬 이제. 근데 참고적으로 보면 별장이라는 게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별장 그러면 경치 좋은 산간 해변 휴양지에
잔디 깔려있는 멋진 그 서구식 주택 같은 걸 생각하는데, 그죠? 그런데 지붕이 뾰족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별장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던가, 그럼 그 서울 한복판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뭐가 될 수 있다? 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별장과 일반 주택을 구별하고요. 고급 오락장 그러면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곳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뭐 이런 거였죠. 자, 오늘도 이제 합격자 모임 가면은 어제도 그랬지만, 어제 제가 어제 합격자 모임 가면 무슨 눈이 여기 인천에서는 그냥 어제 오후에 제가 강의했는데, 오후에 강의하는데 창문 밖으로 막 눈발이 막 흩날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눈이 좀 쌓일 줄 알았더니 강의 끝나고 오니까 없더라고요. 흔적도 없어. 아이고, 그러더니 차 막 그냥 저기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는데 화성 그쪽부터 막 눈보라가 치기 시작하는데 막 그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굉장히 조심하면서 막 갔어요. 천천히, 빨리 못 가고. 그랬는데 쭉 더 가서 평택을 지나서 저 충청남도 있죠? 뭐 아산 그쪽으로 가니까 있죠? 막 눈이 막 엄청 쌓여 있고 막 그 나무까지에 막 나무마다 눈꽃이 피었는데 엄청나게 막 눈들이 쌓이고 저기하고 차들 지나가는 차에 막 눈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막. 그리고 막 그래가지고 어제 엄청 위험했어요. 조심하고 그랬는데 눈꽃이 피고 막 그랬습니다. 뭐 입을 쩍걸로 보네? 눈 처음 보나? 그래 별것도 아닌 건데. 그래서 막, 우린 이제 곧 내려. 우리도 이제 지겹도록 내려, 이제. 근데 어떡하냐 하여튼 눈이 막 엄청 오고 막 그랬습니다. 어제 막. 그런데 그 눈보라를 헤치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어떡하네. 보세요. 오늘도 이제, 오늘 합격자면 그랬는데 어제는 눈 때문에 그 차 갖고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차 갖고 갔다 다시 와야 되니까 대리운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술을 못 먹고 그냥 왔어요. 야, 술이 막 쌓여있는데 술을 보고서 술 못 먹고 올라니까 고문이더라, 고문. 더 놀다 가라고 막 잡는데, 그냥 왔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는 드디어 이제 지하철 타고 왔죠? 이제 집에 갈 때 택시 타고 가면 되지. 그래서 새벽 2시 이전에 집에 간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 안 두고 어딜 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 밤을 새우자는 둥 이러면서 이제 광란의 밤을 보내야죠. 어디서 보내느냐? 고급 오락장에서. 그래서 고급 오락장,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곳,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이런 거예요. 근데 뭐 나중에 기본서 보다 보면 이제 고급 목욕탕도 나와요. 어제도 이제 강의 모습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고급 목욕탕. 여러분, 고급 목욕탕 그러면요, 뭐 스파시설, 인천 최고의 뭐 해수를 사용한 그 고급 뭐 스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광고하던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고급 목욕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부 수강생들은 잘 들어보다가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남자가 목욕하러 들어가는데요, 여자가 바로 뒤따라 들어와요. 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지는 신랑한테 잘 물어봐, 자세히. 그러면 신랑이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런데 가본 적 있냐 그러면 절대 가본 적 없다고 딱 잡아도 되겠지만, 어떻게 하여튼 신랑한테 물어보고, 하여튼 그런 게 고급 오락장입니다. 또 골프장, 회원 전용된 골프장, 고급 선박이야.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고급 선박, 또 고급 주택이 있는데 또 요건이 있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고급 주택, 이런 것들이 사시정산이고, 사시정산이라는 게 이런 건데, 자, 나중에 중과세를 한다는 거 이제 취득세에서 넘어갑니다. 세율 특례는 세법을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민법적인 지식과 이런 지식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지금은 271페이지 제7절 납세 절차입니다. 자, 세금 계산했어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했어요. 그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납세지가 01번에 나와 있죠? 자, 어떤 건지 한 번에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납세지요. 세금 납부의 장소인데, 관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금 납부의 장소, 관할에 관한 문제인데, 계산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일단요, 지방세는 납세지가요, 물건 소재지예요. 물건 소재지. 그 다음에 물건 소재지고, 또 국세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원칙 물건 소재지고, 국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자,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본인, 고향. 내가 안 물어봤나, 지난번에? 물어봤구나. 자, 물어봤으니까, 일단 또 물어보긴 좀 그렇고, 물어봤어. 고향이 어디지? 인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이 동네 물어봤지. 다 인천이었지? 아이고, 진짜. 인천에 태어나서 좀 세상은 넓고 그런데 좀. 자, 우리 저 두 분, 우리 사모님 고향이 어디예요?
예? 좋다. 예, 충남. 저희 선조들이 묻혀 계신 곳. 자, 여러분.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남구입니다. 근데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 부동산이 충청남도요. 충청남도 어디입니까? 당진. 자,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해도 되겠는데요. 그 자리에 작년에 앉았던 우리 제 카페 닉네임 내가 본명은 얘기 안 하고요. 카페 닉네임 아랑이라고 있었는데 직장 다니면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전역반이었어요. 합격했습니다. 우수한 성적 합격했고 그래도 합격했어요. 충청남도 당진 출신 그 자리에 앉았었는데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에 있는 어떤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랬을 때 취득세 어디다 내겠습니까?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예요? 특광도입니다. 특광도인데 우리가 취득세를 내면 특광도라고 합니다. 특광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그래서 도지사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다만 우리가 꼭 도청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도청까지 갈 필요 없이 충청남도 도청은 예산에 있죠? 예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도세징수 위임규정에 따라서 취득세는 나중에 배웁니다. 시군구가 위임징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에 가지 않고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서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요 나중에? 특광도로 갑니다. 어떤 간에 위임징수하고 있지만 일단은 우린 과세 주체로 구별해서 하여튼 취득세 특광도에 냅니다. 특광도에. 이렇게 얘기하시 특광도. 그 다음에 이거 충청남도 당진시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거나 그럽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낼 때 등록면허세는 어디다 부과됩니까? 등록면허세 어디다 부과돼요? 등록면허세도 역시 충청남도를 납세주로 합니다. 충청남도 도구잖아요. 도구가 있는 곳에서는 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가예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냅니다. 자, 여러분 재산세. 자, 충청남도 당진시에 땅이 있고요. 주소지는 인천광역시 남구예요. 그럴 때 충청남도 당진시에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어디다 내겠습니까? 재산세는 시군구세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시군구에 내요? 어느 시군구에 낸다? 당진시에 재산세를 냅니다. 지방세는 이렇게 물건 소재지를 납세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인천광역시 남구에 있는 부동산과 충청남도 당진시에 있는 부동산 있죠? 요것을 합쳐요. 합쳤더니 법에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됐을 때 갑은 종합부동산세를 어느 관할 세무서에 내겠습니까? 국세니까 세무서인데 어느 관할 세무서? 당진시 관할 세무서예요? 남구 관할 세무서예요? 인천광역시 남구 관할 세무서를 납세주로 합니다. 관할 세무서. 그 다음에 또 충청남 당진시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요. 양도소득세 낼 때 어디다 내겠습니까? 양도소득세 낼 때 어디다 내? 양도소득세도 역시 남구 관할 세무서를 납세주입니다. 국세는 어디를 납세주로 한다고요? 주소지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아니 굳이 당진시 여기 서해대교 넘어갈 때 차 들다시 막히고 그러는데 이런 데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데 갈 필요 없고 여기다 당진시 관할 세무서에 내든 남구 관할 세무서에 내든 어차피 국세니까 국고로 귀속하겠죠? 그러니까 국세는 직각 가운데서 분류하고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고. 근데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강원도 평창 땅에 한 70~80%는 다 외지인 소유래요. 평창올림픽을 열린다고 다 외지인 사람들이 다 땅 사가지고 70~80%가 외지인 소유랍니다. 그러면 강원도 평창구는 땅만 갖고 있고 세금은 다 서울로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안 되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지방세는 물건 소재집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실화에 물어봤어요. 교수님 제가 지방에 땅이 있는데요. 저희 집으로 해마다 고지서가 오던데요. 저희 집으로. 그거는 예를 들어 당진시에 토지가 있어요. 당진시장이 그 땅에다가 고지서 탁 놓고 가면 누가 그걸 봐. 그러니까 땅에다 놓고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진시장이 이 사람 살고 있는 이 사람 보라고 주소지로 보내준 것 뿐이에요. 재산세를 내면 어디로 가요? 그 재산세는 당진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어디다? 주소지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부동산 소재지 특광도를 납세지로 합니다. 시험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자 주소지 관할 특광도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O, X. X입니다,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권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X입니다.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X입니다. 각각의 토지 소재지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당진시에도 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도 있고 만약에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에도 땅이 있어요. 그러면 재산세는 각각 그 시군구에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세 물건수입니다. 됐습니다. 교재 봅니다. 271페이지 01번의 납세지요. 취득세 납세지는 당의 취득물건 소재지 특광도이다. 그래서 물건 소재지라는 것의 밑줄입니다. 포인트는. 그래서 취득세는 당의 취득물건 소재지 특별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 징수 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뭐 하는 세금이에요? 신고납부지, 신고납부. 그래서 자,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지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잠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어떤 걸 배웠냐면요.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조세총론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원칙적으로 1차적으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구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과세 주체에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신고납부 방법. 취득세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합니다. 근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자, 불성실했어요.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제재를 받습니다. 자, 보세요.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요. 자,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2차적으로 지자체장이 과세주체가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아까 배웠어요. 지자체장이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안 했을 때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할 때 지자체장은 항상 과세표준을 뭐로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시가순액으로 과표 결정해서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고, 예, 산출세 시가순액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여기 이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그 합한 금액을 뭘 발부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걸 배운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자, 이래서 이렇게 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납부기한 내 만약에 세금을 미납부했다.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신고납부합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해요. 근데 자, 언제까지 신고납부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신고납부할 것이냐.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 적용되잖아요. 언제까지 신고납부할 것인지.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느냐. 교재를 보시니까 271페이지 원칙 신고납부에서 동그라미 1번 일반적인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 가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 관한 건데 나중에 민법하고 공법 같은 데서 이런 걸 배운 다음에 제가 나중에 결론 내드릴 테니까 지금은 가로는 신경 쓰지 말고 취득한 날 그거 밑줄이고 그 다음에 가로는 신경 쓰지 말고 하나 둘 세 번째 줄 내려와서 부터 60일 밑줄이요. 부터 60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보니까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여기까지 밑줄이요. 그 다음에 실종송고는 신경 쓰지 마시고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송고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자, 각각 6개월 또 밑줄이요. 또 가로도 밑줄이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몇 개월? 9개월 이내에 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팁에 보니까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여 계약일로 또 밑줄입니다. 며칠이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밑줄이요. 쭉.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취득일로부터요. 세금 계산에서 취득일로부터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언제까지?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상속 개시일이라는 게 어떤 거냐? 상속 개시일. 상속 개시일이라는 것은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자, 사망하시는 순간 상속은 개시됩니다. 자, 상속인들에게. 그래서 자, 상속인이 사망하시는 때 그때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상속 개시라고 해요. 피상속인이 자, 죽었을 때를 상속 개시라고 하는데 상속 개시일이 2016년 예를 들어서 3월 10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취득세는 상속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신고기한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정확히 날짜로 얘기해 보세요. 신고기한 언제입니까 그러면? 신고기한은 정확히 언제라고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고.
자, 중구난방에 지금 3월 30일이 나오고 5월 30일이 나오는데 상속개시일이 3월 10일이니까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요. 월로 하는 거니까 9월 30입니다. 9월 달은 31일이 없으니까 월로 하니까 그냥 9월 30입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냐 요거 가로놓기로 25회 시험 때 물어봤고 6개월. 근데 시험에 또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다. 그러니까 9월 10일 이거 아닙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개시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그래서 9월 30일 된다는 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자, 근데 상속인이 만약에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뒀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공화국 정글에 살고 있었는데 부고 듣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 걸리니까 몇 개월 내? 9개월 내. 상속개시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9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합니다. 취득세. 아셨죠? 다시 취득세는 납세무자 세금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입주에게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자, 취득세 신고기한 취득일로부터 며칠? 원칙 60일. 증여로 인한 취득 며칠? 60일에 신고 납부.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상식. 수십 번씩 시험장 가기 동안 수십 번씩 얘기하겠지만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건 반드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팁 아래에 거기 동그라미 2번.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에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 여기 밑줄입니다. 사각형으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사각형이고 계속 쭉 밑줄입니다.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 이 경우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게 뭐냐?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등록면허세 하면서 이따 다음 시간에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겠지만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해서요 2010년도까지는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냈었어요. 등록세를. 자, 부동산 취득해서 취득세 신고하고 또 등록세도 신고 납부했었어요. 근데 뭐하러 두 번 신고 납부하냐? 아이고 그냥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자, 종전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 뭐 건물을 신축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취득에 관한 거죠. 매매로 뭘 샀다, 그러면 승계 취득하면서 그 등기할 때, 자, 이렇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과 그 외의 내용으로 나눠서 취득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 등록할 때는 그때는 취득세랑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득세를 내면 이 취득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실무에 나가는 제자들은 저한테 전화해서 교수님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요. 아, 등록세 없어졌다니까. 맞자, 그렇지. 그러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매매로 뭘 샀을 때는, 그래서 그때는 취득세를 내면, 예전에 매매로 인한 경우 취득세 세율이 참고적으로 2%였어요. 매매로 뭘 취득해서 등기할 때, 자, 매매로 취득해서 등기할 때 등록세가 옛날에 2%였어요. 지금은 여러분 아까 배웠어요. 매매로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라고요? 4%예요. 그럼 여기 4%를 내면 이 4%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여러분, 우리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서는요,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여기 봅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원칙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 지나면 가산세고요. 근데 이 기간 내에 아무 때나 취득하고 나서 다음 날이든 아니면 뭐 59일이 되는 날이든 아무 때나 요 취득일로부터 60일 되는 요 신고 기간 지나기 전에 아무 때나 이게 만약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그러면 요 시점에 등기소 등록관서에 접수하기 전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있죠? 자,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취득세를 지자체에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서에 가는 거예요. 등기 등록 접수할 때 취득세 낸 영수증이 없으면 등기 등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나중에 이런 지문을 공부하다가 좀 보다 보면 어설프게 공부하면 자, 시험 문제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에 최근에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런 지문을 보고서 공부가 어설프게 됐을 때는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어설프게 됐을 때는 뭐야 이거 취득세는 취득부터 60일 내에 내는 건데 이러면서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취득세는 취득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요. 원칙. 예? 자, 그런데 다만 이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내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위임징수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취득세를 신고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로 용어 정하는 신고세, 취득물건 일자, 용도 등을 적어서 납세지 관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여러분, 아까 취득세 우리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청까지 굳이 갈 필요 없단 말이지. 예? 그러면 강원도 동해시에 사는 사람이 취득세 신고서 제출하고 납부할 때 도청까지 가라고 하면 강원도 도청 소재인 춘천에 있는데 강원도 동해시에서 춘천 가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먼가. 자,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 한다? 시군구와 위임징수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취득세 신고서는 시군구에 제출해요. 그러면 자, 그게 나중에 이제 돈 받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특광도로 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취득세 납부하려는 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해당 시군 또는 시군의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보통 우리가 은행에 내게 되는 거고요. 양가로 2번 예외 보통징수를 봅니다. 자, 신고납부를 했었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일반가산세.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그 세골에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요? 가산세요. 근데 이 가산세는요, 여러분 학자들이 일반가산세와 중가산세로 학자들이 이렇게 나눠놨어요, 여러분들. 일반가산세와 중가산세로 나눠놨는데 법령상으로는 우리가 딱 의미를 보고서 아, 이건 일반가산세고 이건 중가산세고 이건 우리가 이제 알아서 구별하는 거고 법령상으로는 일반가산세, 중가산세로 이런 말은 없어요. 학자들이 그 가산세를 구별한 겁니다. 일반가산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 자, 가산세는 처음에 얘기했어요. 신고행위와 그 다음에 납부행위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납부만 안 하면 납부불성가산세만 부과되고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다 그러면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해 그러면 신고불성가산세 계산하고 납부불성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게 가산세입니다. 다시 보세요. 자,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적용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달리해요. 40%, 20%, 10% 이렇게 가산세를 달리하는데 자, 부정한 방법이 뭔지는 법령에 쫙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어요.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적극적인 그런 사기타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적게 신고하거나 그러면 가산세율은 몇 프로라고요? 네? 40% 가산세 적용됩니다. 자, 산수익이 100만 원이면 40만 원의 가산세 붙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정한 말 없이 부당한 이런 말 없이 그냥 웃자다 보니까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자, 단순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산수익이 20%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하긴 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부정한 방법은 아니고요. 자, 그랬을 때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1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가산세를 달리합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20%였다가 지금은 뭐 부정한 방법으로 했든 적게 신고하긴 했는데 적게 신고했든 웃자다가 신고 안 했든 똑같이 20% 이거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잘 보세요. 신고기한 하루만 취득일부터 60일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그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가서 내더라도 일단은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안 내잖아요. 세금을 계속 안 내고 있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얘는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미달납부, 납부하긴 했는데 적게 납부하거나 미달납부 보세요. 미달납부 요 금액에다가
만분의 3률을 가산합니다. 0.03%. 만분의 3률 가산하고 여기다가 미납 일수를 곱합니다. 미납 일수를 곱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납부불성식 가산세는 한마디로 미납한 기간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3% 율이 1일 0.03%율 가산돼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자, 부정한 방법은 아니고요. 신고기한, 취득일부터 신고기한 지나서 10일이 되는 때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취득일로 부정한 방법은 아니었고, 그럼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산출세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었어요.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었으면, 자, 일단 무신고 가산세, 부정한 방법을 하니까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얼마? 20만 원에 자, 일단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되고요. 여기다가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보세요. 미납부한 금액이 100만 원이죠. 자, 곱하기 0.03%입니다. 100만 원에 0.03%면 얼마겠습니까? 100만 원에 0.03%면 얼마예요? 자, 여러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게 이제 이런 거부터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이제 공부하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지. 100만 원에 10%는 얼마입니까?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 100만 원에 10분의 1, 10% 얼마? 10만 원. 100만 원에 1%면 얼마예요, 그러면? 만 원. 0.1%면 얼마예요? 1000원. 0.01%면 얼마예요? 100원. 0.03%니까 얼마예요? 300원. 100만 원 0.03%면 300원. 하루에 300원씩 붙는다고요. 납부불성의 가산세가. 거기다가 미납 일수가 예를 들어서 10일이다. 그러면 10일 곱해. 그러니까 얼마? 3,000원. 3,000원. 그러니까 자, 취득일부터 신고 납부기한 지나서 10일이 되는 때 신고 납부했다 그러면 부당한 방법이 아닐 때는 자, 신고불성의 가산세 20만 원, 납부불성의 가산세 3,000원에서 토탈에서 가산세는 얼마다? 20만 3,000원의 가산세가 붙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이런 거예요. 하루만 지나도 신고불성의 가산세 깔아놓고 납부불성의 가산세는 미납부 미달납부한 금액에다 0.03% 곱하기 미납 일수를 곱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산세입니다. 납부불성의 가산세. 그래서 토탈에서 한마디로 납부불성의 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만분의 3률을 가산합니다. 0.03%. 자, 이게 일반 가산세입니다. 근데 중가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건데 법령상으로는 중가산세란 말은 없어요. 그냥 학자들이 붙인 제목인데 보세요. 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자 보세요. 취득 후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나서 여기를 봅니다. 신고하지 않고요. 뭐까지 하냐면 매각, 팔아버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뭘 취득하고 나서 신고하지 않고 팔아버리기까지 했다. 아니, 조세포탈하고 작정한 사람이네? 그냥 신고만 안 하면 신고불성식 가산세 일반 가산세예요. 에? 그냥 신고 납부 안 하면. 근데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해? 팔아버리기까지 했어. 아예 조세포탈하고 작정했죠?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산세를 무겁게 매깁니다. 조세포탈 우정가성이 높기 때문에. 산출세액에 이런 때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를 가산합니다. 시험에서 그러는데 자,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었냐? 1학년에는 정답집으로 나온 게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자, 저를 보세요. 뭘 혼자 열심히 쓰지 말고 취득세 물건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O, X요. X입니다.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80. 이렇게 단순 암기식 문제도 정답 지문으로 나옵니다. 우리 세법은 80% 중과산합니다. 누가 이걸 많이 하느냐? 자, 공인중개사가 많이 하고 많이 또 해야 되고 돈을 벌려면 제가 수많은 공인중개사 제자분들을 봤지만 여태까지요. 전국적으로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배우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사무실 같은 데도 이렇게 어떻게 지나가다가 어떻게 이제 가끔 들리서 차 한 잔 먹고 가기도 합니다. 예, 부동산 화랑기에도 부동산 화랑기 2000년대 초반 중반 부동산 화랑기에도 주변머리 없는 우리 제자분들 중에서 주변머리 없는 사람들은 아유 교수님 경기가 안 좋은가 봐요. 아유 뭐 손님이 없고요. 뭐 이러면서 이런 사람이 있고 부동산 화랑기에도 그때 막 묻지마 투자하고 막 그럴 때도 근데 또 아무리 좀 몇 년 전에 지금 어렵고 한 3년 전에 어렵고 부동산이 안 좋고 어렵고 그럴 때도 뭐 어떤 수강생분 가면은 뭐 씩씩하게 아유 교수님 뭐 그냥 제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럭저럭 그냥 뭐 제가 그래도 이것저것 다 제하고요. 뭐 보증금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뭐 이런 거 다 빼고 들어간 비용 다 빼고 제가 그래도 뭐 평균적으로 안 갖고 가도 그래도 한 아무리 어려워도 요즘도 한 뭐 300만 원 정도는 갖고 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예? 주부가 한 달에 300~400을 도움이 된다? 아, 많이 버는 거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여러분들을
자, 나이 뭐 40대, 50대 되신 분들, 어디서 저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뭐 전문직이거나 어느 그 직장에서 뭐 직급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은, 그런 거 안 줍니다, 여러분. 그런 돈. 그 돈, 그거 벌려면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정도 그냥 그 다 제하고 자기 거 이렇게 벌고 그렇잖아요. 자기 사장이잖아요. 자기 대표고. 그러니까 어떻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습니다. 근데 수많은 제자분들 봤지만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분들은, 진짜 돈 버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벌었냐? 그 예전에 80년대, 90년대 부동산을 여기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하셨던 분들 중에 돈 못 번 분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때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무자격으로 시작해서도 다 돈들 많이 벌고 그래서 거기다가 수완 있는 분들은 진짜 많이 벌었더라고요. 자, 90년대도 그렇고 2000년대도 그렇고 어떤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냐? 뭐 저 부동산 환기까지는 막 대출 막 해주고 있잖아요. 막 대출 뭐 계약금만 있어도 막 대출 막 해주니까 그냥 계약금 걸고 저 사가지고 저 갖고 있으면 막 은행 대출 저 받아서 그 사놓으면은 바로 그냥 뛰지. 얼마 안 있어 가격이 뛰잖아요. 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더 그 돈으로 또 사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돈 번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급매물이 나왔다. 내가 하고 있는 섹터에서 좋은 급매물, 돈 되는 급매물이 나왔다. 열심히 그 광고를 해가지고 벼룩상에 그다음에 뭐 저 명함 작업해가지고 실수요자 나타나면 기다려서 중개해주고 나는 수수료만 받고 떨어진다. 바보지 그러면. 자, 좋은 급매물이 돈 될 만한 진짜 급매물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갖다 중개사가 다른 사람한테 그 손님들을 기다리면서 넘기는 사람이 있다 없다? 넘긴 바보지. 그 자기가 혼자 안 되면 여러 사람 달라붙어서라도 그걸 프리미엄 받고 넘겨가지고 자기들이 가져야지. 그래서 수많은 제자분들 봤지만 돈 버는 사람들은 어떤 조그만 거라도 그런 식으로 좋은 물건 나왔을 때 자기가 잡았다가 팔고 잡았다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대부분. 중개 수수료로는 주부들 같으면 애들 학원비 내고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어디 여행 가는데 휴가비로 쓰고 뭐 이러면서 중개 수수료로는 그렇게 하고 대부분은 그래서 돈 벌었어요 보면. 자, 취득세 물건을 취득 후요. 자, 좋은 급매물이 나왔어요. 신고하지 않고 뭐가 해야 돼? 매각을 해야지. 걸렸다 그러면 산수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근데 이런 거 두려워가지고 그런 거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새 가슴이 걸려서 8% 내더라도 안 걸린 걸 생각해야지. 자, 그래서 내가 이런 거는 아니 나 이런 얘기를 안 했어. 내가 많이 혼나는 것 같아. 많이 혼나는 것 같아. 이거 불법을 조장하고 말이야. 자, 근데 솔직히 해서 저는 저희들 같으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복잡해서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을 아는 게 많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면 있잖아요. 이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행동하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위배되고 이러면 뭐 그런 게 피곤해요. 그러면 이제 그럼 어디 가가지고 불려가가지고 뭐 어디 뭐 그런 사람들한테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그런 죄송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괜히 아쉬운 소리하고 남 앞에서 내가 비싼 밥 먹고 그러기 싫어가지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돈은 못 벌어요. 여러분들은 해야 돼 이런 거. 아니 진짜 완전히 불법적인 건 완전히 불법은 아니더라도 적당히 좋은 물건 나오면 자기가 팔고 잡았다 팔고 이런 거 해야죠,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잊지 않겠죠, 여러분들? 산수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자, 매각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매각. 그냥 신고하지 않으면 뭐고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냥 일반 가산세고요. 아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거기 교재를 한번 볼게요. 일반가산세에서 동그라미 기억번 신고불성실가산세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가산세율이 정도입니다.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 그냥 결국 읽어보면 그냥 일일 0.03% 미납부 미달납부한 금액에다가 0.03% 곱하기 납부 지연일자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일일 0.03%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중과산세 학자들이 붙인 제목 이거 시험에서는 중과산세란 말이 안 나와요.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가 세물권을 사실상 취득한 후 쭉 미출입니다.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 동그라미 여기에요. 매각까지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자 미출입니다. 산출세계 100분의 얼마? 80% 가산한 금액을 세고로 해서 가산세부터는 뭘 통해서?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죠?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중과산세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배워요. 자, 그 다음에 3번 면세점입니다. 시간은 좀 늦었지만 이걸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이걸 좀 마저 볼게요. 자, 면세점, 세금을 면해주는 점인데요. 면해주는 점인데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건데요. 취득가액이요. 취득가액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산출세액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취득가격이 아니라 뭐라고요? 산출세액이에요. 얼마요? 50만 원. 50만 원. 자,
저 사각형 이하 동그라미요. 이 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쫙 밑줄이요. 그러면 자 질문 드립니다.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요. 왜 더럽게 이하이러냐? 미만으로 바꾸면 틀려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고개 들고 질문 드립니다. 그럼 제가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는데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입니다.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50만 원 이하니까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 금액을 과세하지 않는 거니까 50만 원일 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근데 뭐 최근에 나왔던 게 취득 가격이 100만 원인 경우에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100만 원이면 당연히 과세합니다.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얘기가 이제 지난 26회 시험 때는 동그라미 2번 내용이 이게 이제 지문에 깔려 나오는데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4번에 취득세 부가세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를 함께 내는데 취득세 부가세가 어떤 게 정해져 있느냐를 아셔야 돼요. 지금은 취득세 부가세는 뭐가 부과된다고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내면서 농특세도 내고 뭐도 낸다? 지방교육세도 함께 냅니다. 얼마를 내느냐? 이건 나중에 배울 일이에요. 그냥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보다 지방교육세다 이거요. 자, 두 가지를 아시면 되고 넘어가서 274페이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취득세를 다 받고 등록면허세를 보겠습니다.